자,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하고 서술형에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의 기본이 되는 문제가 저 뒤쪽에 보면 475번에 있으니까 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고 틀려보고 그 문제부터 영상을 보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해요. 자, 왜 이게 먼저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쌤 입장에선. 자, 어쨌든 자, 절대값 함수는 자, 봤다고 생각하고 자, 정지하고 그냥 스킵하고 보고 오세요. 아, 검색은 이렇게 하면 돼요. RPM 지금 하니까 475 이렇게 2학기니까 합니다. 1학기면 상이고요. 자, 어쨌든 갑시다. 자, 이 함수는 다 봤다고 생각하고 자, 2x 빼기 3일 수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절대값이 보이면 무조건 얘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냥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값이 나오면. 자, x가 양수라는 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돼야지 양수가 되니까 마찬가지 이거 이렇게 교정해 줘. 쌤, 아까 앞에 문제하고 완전 다른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자, 2x 빼기 3 ax 빼기 2a. 자, 2x 빼기 3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자, 갑니다. 얘 두 개. 자, 2 플러스 a의 x. 자, 이 두 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자, 이 두 개는 2 마이너스 a의 x. 이 두 개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a.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가 2를 기준으로 2보다 클 때는 이거, 2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데 이게 하필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래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 1대1 대응 함수라는 거죠. 자, 이게 역함수가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고 만약에 이걸 안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은 인생 망하는 거예요. 자, 항상 그 이름만 바뀌어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 1대1 대응인 함수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고2 때도 계속 나오니까 이 개념은. 자, 어쨌든 2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기울기가 양수라면 이렇게, 얘도 그럼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지 상남자가 되겠죠. 1대1 대응이라는 건 상남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양수면 얘도 양수다. 즉 이 기울기 곱하기 이 기울기는 양수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지? 선생님 말대로라면 상남자는 2를 기준으로 얘가 감소한다면 얘도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래, 그래도 마이너스 곱해도 양수잖아요. 그래서 통칭해서 두 그래프의 모양이 어차피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곱하면 양수다라는 수학적인 스킬 정도를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 때 또 여기서 문제가 돼요. 이건 A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상태로는 계산을 못합니다. 사이범위, 갈래범위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호를 다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분배법칙하면 이게 되잖아요. 윗장 빼기 기술. 자,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죠.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줍니다.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합니다. 이렇게. 얘는 a 플러스 2. 그럼 사이범위니까 a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 사이범위가 되고 정수 a의 최대값은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 이게 된다. 자,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f가 이걸 만족시킨다. 보면은 짝수, 얘는 홀수죠. 짝수에다가 이게 짝수니까 2n이 짝수잖아. 1 뺐으니까 홀수. 홀수는 이쪽 정보, 짝수는 이쪽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F24는 짝수니까 F24부터 구하려면 자, 24가 되려면 2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12를 곱하면 되죠. 즉 n 대신에 12를 대입하면 여기도 n 대신에 12 대입하면 되겠지. 12 더하기 1. 맞지? 그래서 F24를 구하려고 구해봤더니 F13하고 똑같았던 거야. 그런데 얘는 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겠네요. 얘는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F13이 나오려면 14에서 1 빼야 되겠지? 그럼 14가 되려면 n 대신에 7을 대입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n 대신에 7을 대입했으니까 오른쪽에도 n 대신에 7을 대입해주자. 그러면 결국은 F13은 얼마가 된다? 8이었다. 근데 F13이 바로 F24하고 같았으니까 F24는 정답은 8이다. 이런 식으로.
자, 퀴즈 문제처럼 풀면 돼요. 자, F9는 얼마입니까? 홀수니까 이걸 이용할게. 그러면 F9가 되려면 10에서 1 빼야 되니까 여기는 10이 돼야 되니까 n 대신에 5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도 n 대신에 5를 대입하면 자, 어때? F10 빼기 1이니까 9는 6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6이고 여기는 8이 되니까 정답은 14.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답주에는 아주 간결하게 풀려져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F4를 써먹어라. 그러면 여기 4, 여기도 4. 그럼 대입하면 여기도 X 대신에 4, 4. 대입하면 4, 4. 4, 4. 이렇게 하면은 얘는 1, 얘도 1이라고 했으니까 2. 그러면 F16은 2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정보를 이용해서 16분의 1을 유출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거지. 자, 그러면 16분의 1 그러면 보자. X 대신에는 16을 대입하고 Y 대신에는 4를 대입할까요? 이렇게 4를 대입하면 그러면 F16 곱하기 더하기 F4 계산하시면 얘는 1, 얘는 2. 그래서 F64 계속 커져요. 이게 아니었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16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얘도 사용하고 얘도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어떻게 풀까? F4분의 1 곱하기 16 이거 한번 사용해 볼까? 그러면 F4분의 1 더하기 F16 그러면 요거 하면 약분하면 F4 그렇지. F4도 써먹고 F16도 써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은 F4분의 1 더하기 F16은 아까 2였죠. F4도 1이었죠. 그래서 F4분의 1은 2가 되게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F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F4분의 1을 또 써먹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 X 대신에 4분의 1, Y 대신에도 또 4분의 1을 대입해서 16분의 1을 완성하면 답이 구해질 것 같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질 것 같습니다. 얘는 F16분의 1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였고 얘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 답은 똑같죠. 맞지? 조금 간결하다라는 건데 간결하게 풀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관찰을 한번 잘 해보니까 자, 써먹었던 가르쳐 준 거랑 새롭게 알게 된 거 그것들을 같이 동시에 쓸 수 없을까?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런 생각들 이거 실패를 또 해보고 이건 쓸모가 없었군.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 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쌤 생각에. 그래서 동시에 쓸 수 없을까? 이게 핵심 포인트네 보니까 연결시켜 놓을게요. 자,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적어놨지만 RPM 439번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고 자, 이 문제가 더 기초적인 문제예요. 자, 그런데 439번이 훨씬 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 꼭 439번도 피드백해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검색은 RPM 하 이게 고등수학 하니까 439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자기 개인 태블릿에 이렇게 검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 자, 1대1 대응이 된다. 1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 1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 1대1 대응의 특징이 뭐죠? 상남자.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 계속 감소하는 거. 자, 그래서 x 이퀄 1을 기준으로 만약에 오른쪽에서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렸는데 만약에 증가했다면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그릴 때 반드시 증가해야 되겠죠. 계속 증가해야지 상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증가해야지 상남자가 되니까 자, 그래서 얘도 양수. 증가한다는 건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예요. x 앞에 있는 숫자. 얘가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가 양수. 자, 이거 두 개 그러면 곱하면 이거 두 개가 양수니까 곱하면 0보다 크겠네요. 맞죠? 이거 성질을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선생님 이게 만약에 음수면은 감소하면은
상남자니까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얘가 음수, 기울기가 음수, 얘도 기울기가 음수라도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까지 했는데 선생님 그 다음 저 틀렸어요. 그 틀린 이유는 뭐냐면 자, 사이 범위, 갈래 범위를 쓸 때는 문자 앞에 미지수, 숫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부호를 바꿔줘요. 그럼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튕겨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a 플러스 2 갈래 그래 놓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제곱창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든 다음 방향이 변하겠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그래서 사이 범위니까 a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를 찾으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총 4개가 정답이 되는데 반드시 439번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서술형 연습 문제에서도 전부 다 439번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 기본을 할 줄 모르면 진짜 안드로메다 갈 수가 있어요. 점수가. 자, 이 문제는 함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애들이 그 5개념을 잡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그 5개념 때문에 답은 맞추는데 5개념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항등함수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3 나오니까 x 대입하면 x 나올 수밖에 없는 함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x, x를 지난다. 오케이? 그게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fx 저리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까지 해놓고 잘 해놓고 8 곱하자. 8 곱할게. 넘어가자. 그래서 x를 끄집어내주면 이렇게 되고 자, 두 수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이 부분이 0이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x제곱이 16이 되려면 x는 뿔마 4겠죠. 그래서 x가 될 수, 집합 x의 개수는 선생님 0하고 4하고 마사네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자, 잘 봐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제일 0하고 4하고 마사 0하고 4하고 마사 그럼 0 대입해봐. 저기다 대입해봐. 0 나와요. 4 대입해봐. 4 나옵니다. 마이너스 4 대입하면 4 나옵니다. 선생님 맞잖아요. 아니라니까. 이거 하나, 이게 함수 하나. 그럼 x가 만약에 0만 된다. 그럼 0만 있어도 됩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0 대입해봐. 0 나오잖아. 항등함수 맞잖아. 마찬가지. 4 대입해봐. 4 나온다고. 4만 있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얘만 있어도 되고 얘만 있어도 되고 얘만 있어도 된다는 말이야. 얘 다 있어도 상관없고 그러면 x의 개수는 자 이렇게 봐봐. 이걸 순서상으로 한번 보여줄까? 다 있어도 상관없고 하나씩만 있어도 상관없고 2개 있어도 상관없나요? 0, 4 그러면 0, 4 이렇게 하면 0 대입하면 0 나오지? 4 대입하면 4 나오거든. 이것도 된다는 거야. 느낌 안 오십니까 이게? 제일 많은 게 얘잖아. 이 3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3개니까 얘 3승계 최대 3개까지 될 수 있는데 빼기 1개. 이거 공집합은 당연히 안 되겠죠. 함수에서 이게 아무것도 정의역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함수가 아닌데니까 이런 말이 없어도 얘는 빼줘야 된다는 거야. 공집합은. 그래서 7개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답지 보고 이게 3개니까 2의 3승 빼기 1이구나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아무리 수천 번의 문제집을 풀어도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거.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주어진 그대로 이 문제를 풀어줄까 하다가 실제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너무 많이 보게 되는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설명을 좀 할게. 자, 참고로 얘는 자, 짝함수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용어는 우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어쨌든 얘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외우냐면 마이너스의 개수가 이 식에서 1개밖에 없죠. 1개는 홀수죠.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짝함수라고 외우시면 돼요.
짝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y = x 제곱이라는 얘가 짝수잖아, 맞지? 이런 것도 있어요. x 4제곱. 자, 이런 함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얘는 모르죠. 아직 그래프 그리는 거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 알고 계시죠? 얘는 맞지? 그러니까 y축 대칭인 모든 함수를 짝함수라고 통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진다? y축 대칭이 그려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제 원리 그대로 한번. 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0, 2, 2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0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 0, 0,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 0 점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마이너스 2, 0, 0, 2, 0, 2, 2, 0,2, 마이너스 2, 2 이렇게 총 9개의 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9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찍어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네. 자, 별표. 그 다음에 0, 0, 2, 2. 자, 0, 0, 그 다음에 0,0은 여기죠. 자, 이거 아니에요. 2, 2.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y축 대칭입니까? 아니죠. 원점 대칭이죠. 이걸 나중에는 홀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이 문제를 응용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아니고, 자,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찾아볼까?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0. 자, 그 다음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2. 자, 2, 2.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리면 y축 대칭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생각을 해봐. y축 데칼코마니가 되려면 어떤 점 3개를 이어야 할 것인지 찾아보는 거야. 자, 잘 봐. 이거 기준으로 할게요. 이 두 점 기준으로, 얘 두 점을 기준으로 y축 대칭이 되려면 이 점 다시 고르면 되죠. 이렇게 하면 y축 대칭이니까 하나.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자, 만약에 이 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또 이 y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가 되고, 이 점을 골라도 이렇게 연결하면 y축 데칼코마니가 되죠. 그래서 이 두 점을 기준으로 y축 대칭인 함수는 총 하나, 둘, 3가지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겠지? 자, 다 지우고. 자, 더 해봐야 될까? 대충 눈치챘죠? 맞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면 나머지 한 점을 고를 때 이거 고르면 y축 대칭. 이걸 골라도 이렇게 그려도 y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이 점을 골라도 데칼코마니. 아, 이 두 점을 기준으로 또 3개. 이 두 점을 기준으로 3개. 이 두 점 기준으로도 3개. 이 두 점 기준으로도 3개. 그래서 총 9개의 함수가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럼 고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볼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나오니까 꼭 연습해가지고 자기가 1, 2등급이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가리고 할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애들이 질문은 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싶어서 자,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저렇게 된답니다. 하하, 지금 둘 다 1대1 대응이라는 힌트만 가르쳐 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f부터 먼저 찾을게.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를, 자, f부터 먼저 찾을게. 힌트는 1 대입하면 2랍니다. 1 대입하면 2.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1이래요. 1.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이니까 2는 3을 선택하고 있겠죠. 한 명씩 짝지어지는 게 1대1 대응이니까.
그 다음에 g도 한번 찾아볼까? 자, 1, 2, 3. 1, 2, 3.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자, g는 이런 그래프인데, 자, 문제에서 힌트로 가르쳐 준 건 f2가 얼마지? f2는 3이니까 얘는 3. 아, g3은 3이구나. 3은 3.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 fg1이 2랍니다. 야, x가 f에서 어떤 남자가 2를 선택하고 있어요? 1번 남자가 2번 여자를 선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하.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G1은 1이다. 그러면 G2는 2겠네요. 맞지? 이 상황에서 이걸 찾아달라. G2는 얼마예요? 2입니다. 1대1 대응이니까 할 수 있는 작업이야. F3은 1이에요. 그래서 얘는 G1입니다. G1은 얼마예요? G1은 1입니다. 얘는 1.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걸 합성함수의 결합 법칙은 일단 잔소리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잘 봐봐. 그냥 합성함수는 자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가로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즉 G of H의 F인데 요 두 개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 합성함수의 개념 설명에서 했었습니다. 자리 바꾸는 거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거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로의 위치를 바꿔야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봐봐. 가로의 위치만 바꿔도 이 함수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가 fx를 이렇게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함수의 마음속은 어딘데요? x가 바로 마음이라고 그랬지. 그 합성함수는 사랑이니까 마음속에 fx가 쏙 들어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계산만 해주시면 그냥 답이야. 자, 3. 자, fx가 뭐예요? 자, 이거지. x제곱 플러스 3 빼기 5. 이게 x제곱 플러스 3.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자, 3x제곱 플러스 4는 뭐 이상하게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데 뭐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자, fx를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나 이게 fx인 줄 알았어. 쌤이 착각했네. 자, 지우고. 자, 다시 얘는 이제 f2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x 대신에 2만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다 x 대신에 2 대입하면 되거든. 이렇게. 그럼 f2는 3f2는 얼마가 되지? 4, 3, 7 넘어가면 12. 그래서 f2는 4가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선생님 이 식이 fx인 줄 알고 이 부분만 보고 착각했는데 쏘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딱 한 3번만 연습하면 이 문제 또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서술형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대충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래서 서술형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꼭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자주 나와요. 서술형에 얘는. 자, 이 fx 이 사람 복잡하잖아.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뜻이야. 그래서 일단 하기 전에 이거 선생님 앞부분 개념 설명을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약간만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fz는 2z 플러스 1이다. 이 두 함수는 똑같은 함수예요.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함수가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1 대입하면 3, 1 대입하면 3. 치역이 완전히 정의역에 대한 치역이 똑같은 함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변수가 바뀌었다고 마치 얘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걔들은 진짜 빨리 개념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 풀면서 개념 학습이 자연스럽게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게 기본 문제고 기본 개념이야.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요만큼을 t로 그냥 취한해 주세요. 그러면 얘는 ft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러면 x 자리에 비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얘가 t면 얘도 t가 돼야지 함수가 되지.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x를 왕따 시킬 거야. 그냥 산수만 하시면 된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잠깐 2t 플러스 1 아이고 잠깐 2x 플러스 1은 3t 3을 곱했어요. 양변에 x 왕따 시키려고. 그러면 3t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x는 2분의 3t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x 자리에 2분의 3t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잘 안 찍히노? 자, 어쨌든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t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ft입니다. 근데 얘를 그냥 fx로 고쳐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죠. 이 함수나 똑같은 함수다. 왜 바꿨어요? 전부 다 fx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엔 fx의 역함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y는 마3x 플러스 3. fx 대신에 y 써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x랑 y랑 자리 바꿔. 그리고 y를 왕따 시켜.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y를 왕따 시키면 마3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3분의 1x 플러스 얘도 마3 나눠주면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그 역함수가 ax 플러스 b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마3분의 1, b는 1이니까 두 개 곱하면 마3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자, 정말 자주 나와요. 서술형에. 자, 이 문제도 질문을 많이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안전할까? 봅시다. 와우. 자, 그러면 살짝 바꿔볼게요. 얘를 연산을 해볼게. 자, 역함수를 분배법칙하면 합성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자리 바뀐다고 배웠죠, 이거. 자, 이렇게 됩니다. x 이렇게 되는데 x를 조금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을게.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너무 복잡하니까 이쪽이, 그래서 얘를 왼쪽에 t를 합성해 버려 가지고 이렇게 써볼게요. 똑같이 공평하게 합성해야 돼. 합성하는 이유는 알죠? 없어지니까. 그래서 f 역함수 3x-1은 gx하고 똑같습니다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자,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뭔가를 얻을 수 있나? 얘가 3이 되게 만들 수 있나요? 얘가? 좀 그러네. 3분의 4. x가 3분의 4 대입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그렇다야. 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한 번 더 할게요. 자, 합성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f를 한 번 더 합성을 해주면 얘는 3x-1만 남게 되고 얘는 없어지겠지? 얘는 f of gx 이렇게 쓸게요. 그냥 여기 좀 더 쌤은 익숙하거든. 자, 그랬을 때 역함수가 3,-1을 지나니까 원래 함수는 1, 자, 다시 마이너스 1,3을 지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이걸 써먹을 수 있을까요? 자,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이 자체로는 못 써먹겠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거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근데 그게 3이 된답니다. 일단은 수식 하나 나왔어요.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은 하나. 그럼 식이 하나 더, 여기에서 뭔가 하나 더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왼쪽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자, 여기서 f의 합성한 수, 자, f의 마음을 열고 x자리 비워놓고 그 자리에 gx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gx를 여기다 뿅 대입하면 a, gx는 x 플러스 c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ax 플러스 ac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x-1.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자, x 앞에 붙어 있는 식은 똑같을 테니까 a는 3. 오케이, a 3이야. 그럼 b도 바로 구할 수 있네.
자, A가 3이면 대입하면 마3 넘어가면 6 이렇게 되겠다. B는 6. 그 다음에 X가 없는 애들은 X가 없는 애들끼리 또 똑같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AC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근데 A는 구했어요. 3C. B도 구했어요. 6 이꼴 마이너스 1. 그래서 3C는 6이었지? 넘어가면 마7. 그래서 C는 3분의 마7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이 푸는 방법이 이거 말고 좀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근데 생각나는 대로 막 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어쨌든 다 곱하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A부터 시작해서 B, 그 다음에 C. 요걸 다 곱하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6, 7, 42 이렇게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저런 방법도 있을 텐데 물어보면 그때그때 선생님 좀 가르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찍어놨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 저 태블릿에 자, 함수의 그래프를 줄인 말이에요. 자, 함그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모든 방법의 수를 전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최소한 3번 이상 반복하셔야 돼. 1등급 기준으로 3번이에요. 자기 등급을 생각해 보면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대충 알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함수에서는. 자, 어쨌든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도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고수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그래본 친구들은 바로 알죠. 빨리 그리는 방법을.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 기준, 그 다음에 1 기준 이렇게 해놓고 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Y좌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입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이네요. 1 대입하면 0이 여기고 여기는 3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요. 1,3을 지나고 마이너스 2,3을 지나겠네. 이 두 점을 지나면서 바가지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죠? 고수 입장에서. 자, 엄청 그 센스 있는 친구, 센스라기보다 남학생들이 주로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요. 잘 봐봐. y 꼴 5라는 그래프를 그려줘. y 꼴 5라는 그래프를 그려줘. 아이고, 3이 아니고 5라는 그래프를 그려줘. 왜요? 여기 있으니까. 이랬을 때 이 노란색 그래프와 하얀색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찾아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센스 있게 사다리꼴이니까 아하, 남학생들이 이래요. 이 길이는 선생님 3이잖아요. 이 길이 3이네. 아하, 요 길이가 조금 문제인데, 요 길이가 문제긴 한데 이게 5인데 이 점의 y좌표는 3이니까 이 길이 2야. 아, 선생님. 윗변의 길이가 조금 애매꼬름합니다. 그럼 남학생들 어떻게 하게? 이 길이가 약 3 정도 되니까 이 길이는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찍어도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자, 윗변 더하기 5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3, 높이는 2.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센스 있게 8 이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객관식일 테니까, 맞죠?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는 시험 칠 때는 그런 센스를 부려도 되지만 공부를 할 때 조금 변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변태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태적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원리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 이 점의 좌표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원리대로 풀려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그럼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 자, 끝까지 꼼수로 한번 가볼까요? 끝까지 꼼수로 가보면 1보다 클 때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x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얘도 양수가 돼버리니까 fx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그냥 벗기면 되죠. 절대값 이렇게 벗기면 2x 플러스 1이 됩니다. 맞나요? 이 그래프는 2x 플러스 1의 일부분인 거야. 이쪽은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x좌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세모 콤마 5를 지나잖아요. 5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y 이꼴 5라고 그랬으니까. 세모 콤마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fx가 y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5는 2세모 더하기 1 넘어가면 4는 2세모 이렇게 돼.
세모는 2가 되겠죠. 아, 여기 2 맞네. 우와, 완전 대박. 야, 이게 완전 대칭적이니까 여기서 한 칸 차이 나면 얘는 한 칸 차이 날 테니까 와, 정확하게 2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 5였네. 이렇게 뽀록으로 맞춥니다. 남학생들이. 시험 칠 때 말이야. 근데 남학생들의 단점, 숙제할 때,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접목을 시키면, 즉 공부할 때는 여학생처럼, 시험 칠 때는 남학생처럼 하면 점수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야. 그걸 자유자재로 자기의 성 정체성을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넘나들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여학생처럼 푸는 방법. 자, 여학생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선생님은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페미니스트들 좀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페미니스트도 존중합니다. 자, 어쨌든 자,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원리, 초원리대로 풀면 저 그래프, 하얀색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 그건 너무 간단하죠. 왜냐하면 fx가 자,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쭉 당겨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왜 저 바가지 형태로 그려지는지, 절대값 2개가 나왔을 때와 절대값 3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선생님 그 영상에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자,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절대값은 무조건 벗기면 됩니다. 자, 어떻게 벗기냐? 자, 이 숫자가 0이 되게 만드는 마이너스 2, 1 기준으로, 자, 봐봐.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가 될 거고, 크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1 기준으로 1보다 큰 숫자면 얘는 그냥 양수가 될 거고, 1보다 작은 숫자면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와 1보다 큰 수로 이렇게 나누는겁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x가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 범위일 때, 여기서부터 이 범위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는 붙여주시고, 여기도 는 붙여주시고, 이거는 규칙입니다. 자, 따로 x는 1, 마이너스 1 때를 따로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아무 때나 붙여줘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2에 여기 안 붙였으면 여기 붙이고, 여기 안 붙였으면 여기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붙이고 여기 안 붙여도 되나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편의상 선생님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조금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100쯤 된다고 생각하면 음수예요. 얘도 음수예요. 그럼 fx 그래프를 그릴 때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을 벗겨주시면 된다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언제? 마이너스 2, x좌표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일 때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좌표는 3이네요. y좌표는 3쯤 됩니다. y좌표는 3이 되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려질 건데, 다시 이렇게 그려질 건데, 문제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만 이 그래프를 그려달라. 마이너스 2보다 왼쪽만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이쪽만 그래프를 인정하시고 이쪽은 그래프를 그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범위. 그러면 0쯤 된다고 생각하면 0 더하기 양수, 0 빼기 1 음수. 아, 얘는 양수인데, 양수니까 그냥 나오는데, 얘는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을 벗겨주시면 돼요. 그럼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1 없어지고 3이 됩니다. 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fx가 y인 거 알죠? y 이퀄 3을 그려주세요. y 이퀄 3을 이 범위 내에서 어디? x 이퀄 1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y 이퀄 3을 그려주세요. 근데 다 그리지 마시고 딱 이 사이 범위에서만 y 이퀄 3을 그려줘. 그러니까 이쪽 튀어나온 부분 그리지 마,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00 정도 대입하면은 양수, 100 빼기 1 양수. 그러면 fx는 뭐가 됩니까? fx는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2x 플러스 1을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얘는 x 대신에 1 대입하면 y좌표가 3, 역시나 1,3을 지나고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런데 1보다 오른쪽만, x가 1보다 오른쪽만 그래프를 그리시고 왼쪽은 이쪽 부분은 그래프를 그리지 마세요. 이런 뜻이지. 자, 이제 바가지가 되었죠? 맞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y = 5를 이렇게 그리고 나면 자, 이 점의 좌표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 점의 좌표는 세모, 5가 되니까 그 세모, 5를 여기다 대입해서 5는 2세모 더하기 1. 그래서 2세모는 4. 그래서 세모는 2. 아, 이 x좌표는 2구나. 자, 그림상에서 대칭적이죠. 얘가 y = 기울기 2, 여기도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은 대칭적이니까 여기 한 칸 차이 나면 여기도 한 칸 차이 나니까 이 점의 x좌표는 마삼일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선생님 그건 또 왜 마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이 그래프는 y좌표가 5는 확실하죠. 맞지? x좌표가 네모라고 해보자.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였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다가 y 대신에 5를 대입하고 x 대신에 네모를 대입하면 자, 이거 넘어가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마삼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자,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빠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하는 방법. 그러면 서술형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는데 선생님이 일단 이 근처에서 수업할 때는 이걸 서술형으로 낸 선생님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 몇 번 봤는데 서술형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자, 꼼수로도 연습하는 방법들을 연습하시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최상위권은 그냥 단순히 그 문제를 풀 줄 안다라는 것만으로 최상위권이 된다면 그거는 솔직히 좀 최상위권이 아니죠. 맞지? 그래서 최상위권이든 최상위권이든 어떤 뭐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 좀 뭔가 비욘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유자재로 왔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게 그만큼 반복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 강의 중에 자기 태블릿에 검색을 합그라고 검색해 보셔야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푸는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이 한 문제만 풀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이 그래프 그리는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자기 스스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선생님 교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연습할 수 있겠지만 없는 친구들은 그 영상만 잠깐 못 보네. 없는 친구들은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쌤은 아직까지 그 서비스까지는 할 정신이 없네. 자, 시간이 되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fx,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케이. 자, 그럼 개형을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대충 그린 그림을 개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대충 그리라고 그랬는데 변태처럼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자,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x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저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알고 싶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자,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한 칸씩 쪼개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fx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 fx 그림을 보고 세 칸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이 꺾이는 변화가 되는 게 그래서 x가 0에서 1까지 변화할 때 뭐가 자, g of fx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0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돼요. 자, 0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1 대입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맞죠? 자, 그러면 x 대신에 0 대입하면 0, f0은 얼마예요? 0,0이죠. 그러니까 y좌표는 0입니다. 자, 요거 중요하니까 이 0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gf1은 뭔데요? F1부터 먼저 찾읍시다. F1은 1,1을 지나니까 얘는 1이야. 맞죠? 그러면 G0은 얼만데? 0,0이니까 0입니다. 자, G1은 얼만데요? 2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2예요. 그러면 여기서 순서상을 한번 찾아봐. 어떻게?
자, 왼쪽은 왼쪽. X좌표가 0일 때 이 그래프의 Y좌표는 0이 되는 거예요. 0,0이 되고, 자, X좌표가 1일 때 Y좌표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지난다라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왜 이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 0에서부터 1로 갈 때 X좌표가 그런 식으로 변할 때 g of fx를 그릴 건데, 그건 무조건 0,0을 지나야 된답니다. 0,0을 지나야 되고 1,2를 지나야 된대요. 1,2를 지나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해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그리는지 여기에 비결이 숨어 있다. 잘 봐봐. 요 부분 잘 보세요. 여기 0 있지? 이 gx가 0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0에서 1로 갈 때 모양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칸을 말하는 거예요. 자, gx 그래프에서 0에서 1로 갈 때, 0에서 1로 갈 때 gx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직선 형태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직선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다 지우고 한번 해볼까? 이거 좀 지우기도 좀 애매하네. 자, 그러면은 과감하게 지우겠습니다. 자, 조금 올릴까? 지우고 나서 대충 지우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좋아. 이 방법이 있었는데, 괜히 바보지 됐네. 자, 그러면 자, 계속 해봅시다. 1에서 2로 갈 때, x좌표가 1에서 2로 갈 때, 자, x좌표가 1에서 2로 갈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똑같이 대입하면 돼요. 지금 그냥 F1에서 GF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F1은 얼마예요? 1 대입하면 1이고, 이건 솔직히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앞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자, F2는 얼마예요? F2는 1입니다. 똑같이 1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만, 변화가 없네요? G1에서 G1인데 G1이 얼마예요? 2입니다. 얘도 2입니다. 그러니까 자, 순서상 찾아보자. 자, 1,2 순서상 찾아보면 2,2. 자, 1,2는 찍혀 있습니다. 여기 2,2를 지납니다. 맞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잘 봐. 두 번째 칸에서 x좌표가 1에서 1로 갈 때라고 했거든. 자, 다시 x좌표가 1에서 1로 갈 때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변하고 계속 2가 1 대입하면 2, 또 1 대입하면 2, 계속 2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 여기도 2, 여기도 2, 1.5일 때도 2, 계속 2인 거야. 계속 2였다. y좌표가.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된다. 이런 경우 독특하죠. 앞에 부분하고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2에서 3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면 똑같이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F2는 얼마일까? F2는 1입니다. 자, G1이고. 자, 얘는 F3은 2네요. 그럼 G1은 얼마예요? G1은 2에서 G2는 0입니다. 자, 2,0을 지나죠? 그러니까 0이죠. 그래서 순서상 한번 찾아보면 2,2에서 어디로 간다? 2,2에서 3,0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2,2는 아까 찍혀 있었고 3,0은 여기 있거든. 그래서 이 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모양을 어떻게 찾느냐? 이번엔 좀 달라졌죠? 1에서부터 2로 갈 때 모양을 참고해야 됩니다. GX 그래프에서 1에서 2로 갈 때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직선 형태죠. 그러니까 얘도 직선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갔다고 얘도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개념이 아니고 얘가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두 점을 직선 형태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찾아보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야. 어때? 쉽죠? 자, 그래서 이 문제만 풀지 말고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 다 참고해 놨으니까 이렇게 태블릿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쭈르륵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폴더를 전체를 한번 보면서 그래프 띄워놓고 없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볼 때나 저 스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띄워놓고 자기 연습장에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딱 2번만 하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풀 수 있고 자기가 좀 기억력이 좀 딸린다. 그런 친구들은 한 3번에서 4번 정도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순진하게 또 이 형태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만 시험 문제 나올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래프 형태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대처 능력까지도 갖출 수 있어야 그래야지 등급이 나옵니다. 아주 높은 등급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꼭 보시길 추천해요. 자, 이런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거냐면 중학교 과정에 수학적인 표현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 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 봐봐.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거 배우죠. 자, F1은 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얘는 수학자들이 생일 파티, 줄여서 생파, 버스 정류장, 뻐정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너무 귀찮은 거야. 뭐가? fx가 점 1,2를 지난다. 이 말을 길게 쓰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x좌표가 1이라는 숫자는 x좌표죠? y좌표 아닙니다. 자, 2라는 숫자는 y좌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F1은 2하고 똑같기 때문에 F1은 X좌표야, Y좌표야? Y좌표야. 자, 다시 한 번 더. 결론은 뭐냐면 F1은 X좌표가 X좌표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Y좌표라고 보면 된다. 다시 한번 X 대신에 1 대입했을 때 Y좌표로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맞지? 이런 용어에 대한 약속을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서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다고? 자, 잘 봐. 자,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바로 풀어주기에는 조금 너희들한테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조금 확대해서 조금 기초 단계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거지만 요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기초 단계로 요거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게. 요런 거 몇 개만 찾아볼게.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A, B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찾기 전에 우리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FA에서 A는 X좌표야, Y좌표야? X좌표죠. X좌표인데, 자, A, B가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X좌표가 자연수입니다. 그럼 FA는 뭡니까? A 대입했을 때 Y좌표죠. Y좌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이고, 지금, 요거 G인데, 잘못했네. 자, FA equal GB. 이걸 찾을 거야.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FA equal GB. 이걸 찾을 건데, 얘는 GX 그래프에서 B 대입했을 때 Y좌표입니다. Y좌표와 Y좌표가 똑같아지는 그 상황을 찾아란 말이야. 그런데 조건은, 자, X좌표는 자연수가 되는 Y좌표가 똑같아지는 순서상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GX의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이게 GX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 만만한 거 1부터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자, 만약에 A가 1이라면, 자, F1과 G 누구하고 똑같아? Y 1 대입했을 때 Y좌표. 자, 1 대입했을 때 Y좌표는 2입니다. 맞죠? 2입니다. 그러면 Y좌표가 2가 되는 애는 GX 노란색 입장에서는 X좌표가 3.5쯤 돼 보이네? 3.5,2. 아, Y좌표가 서로 2일 때 얘가 2, 얘도 2가 되려면 X좌표가 GX는 3.5가 돼야 되네. 맞나요? 그러니까 B는 자연수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자연수가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얘는 아니다. A가 1일 때는 그런 순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A가 2일 때 한번 찾아볼까? 자, A가 2일 때 그러면 F2하고 G 누구하고 같아지냐? Y좌표. 2 대입했을 때 Y좌표하고 같아지는 GX 입장에서 Y좌표는 뭐냐? 그럼 찾아보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자, 여기쯤에 있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2 대입했을 때 2.5, 2,2.5쯤 돼 보이는 대략 변태처럼 왜 2.5예요? 이러지 말고 그러면 GX 입장에서 Y좌표는 이거 뭐가 돼요?
3.1 정도 되네. 그죠? 그래서 3.1, 2.5. Y좌표는 2.5로 서로 똑같거든. 얘도 2.5, 얘도 2.5 이렇게 똑같단 말이야. 근데 GX 입장에서 X좌표가 약 3.1, 약이야, 약. 대략적으로. 어쨌든 자연수가 아니잖아. 얘가 분명히 자연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얘도 탈락. A는 2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A가 3이면 어떻게? 3이면 자 지워볼까? A가 3이면 쭉 지워봅시다. A가 3이라는 건 X좌표가 3일 때 X좌표가 3일 때 fx는 여기입니다. 자, gx는 이 그래프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X좌표가 A가 3이면 자 여기다 다시 적어볼까? F 뭐지? F3은 GB 이렇게 되는 순서쌍이 존재하나요? 그렇지. X좌표가 3일 때 Y좌표도 3이에요. fx 입장에서. 그런데 GX, 노란색 그래프 입장에서도 X좌표가 3일 때 Y좌표가 3이니까 똑같네. 오케이. 3 이꼴 3. 그때 X좌표는 뭐라고? 3. 오케이. 그래서 A가 3일 때, 다시 A가 3일 때 B도 3이다. 그래서 순서쌍은 3,3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 조금씩 더 찾아볼게. 자, A가 4인 경우 이것만 이해하면 스스로 풀 수 있을 걸 아마. 자, 그 다음 A가 4일 때 그러면은 A가 4일 때라는 말은 F4가 G 얼마 하고 똑같은지 확인해 보는 거야. F4 4 대입했을 때 F는 하얀색이에요. F 대입했을 때 Y좌표는 대략 한 3.5 정도 되겠네. 4,3.5. 그러면 GX 입장에서 Y좌표가 3.5인 애는 얘죠. 맞지? 얘인데 X좌표가 보니까 2점 얼마 되는 것 같아. 삑 안 되네요. 그래서 A가 4일 때도 안 됩니다. 그럼 5일 때 되나요? 5일 때도 5일 때 안 될 것 같은데 5 대입하면은 얘는 Y좌표 이건데 따라가 보면 Y좌표가 4인 애는 얘인데 자연수가 아닙니다. 자, 6일 때 되나요? 6일 때는 더더욱 안 되겠네요. 왜? 6 대입하면은 Y좌표가 6인 거 찾아보니까 X좌표가 0이야. 0은 자연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아까 3밖에 없는 거야. 다시 한번 기초 단계. FA 꼴 GB를 만족시키는 A가 3일 때 B가 3인 경우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기초 단계인데 그러면 자, 선생님이 팁 하나 가르쳐주고 너희들한테 스스로 한번 풀어보게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 자, 그냥 풀어보세요. 정지하고. 자, 실제 문제는 우리가 필요해야 되는 문제는 이거지. 요거는 GB. 요거잖아요. 맞지? 요걸 한번 풀어봐요. 자, 정지시켜놓고 풀어봐. 자, 이제 정지시켜놓고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할게. 자, 다 풀었다면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힌트를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F 역함수를 확인해야 되잖아. F 역함수는 반드시 y 꼴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되는 함수입니다. 자, 이 fx를 y 꼴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시키면 얘는 1,2를 지나니까 역함수는 2,1을 지나겠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3,3을 지나니까 얘도 3,3 이 점도 지나겠네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자, 이 하얀색 그래프의 역함수를 찾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1이니까 역함수는 1,4를 지나겠네요. 자, 4, 보자. 잠깐만. 4, 얼마를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애매하다. 얘는 그리기가 좀 그러니까 5로 넘어갑시다. 5,4. 원래 함수가 5,4를 지나니까 역함수는 4,5를 지나겠네요. 4,5. 한 이쯤 조금 올릴게. 이렇게. 4,5쯤 지나겠네요. 그 다음에 5,4, 6,6. 오케이. 이 점 지나겠네요. 6,6. 역함수도 6,6. 그러면 연결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역시나 데칼코마니 되죠. 점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역함수 그래프에서 A 대입했을 때 Y좌표와 GX 함수, 자, GX 함수는 이겁니다. GX 함수에서 B 대입했을 때 Y좌표가 서로 똑같은데 A와 B가 X좌표가 자연수가 되는 그 순서상을 찾아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잠깐 정지시키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이제 스스로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GX의 그래프를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 표시하고 이 노란색 그래프가 역함수입니다. 다시 역함수예요. 하얀색은 이제 무시하시면 돼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 자, A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A가 1이라면 F 역함수 1과 이게 뭐야? 1 대입했을 때 Y좌표지. 노란색 그래프에서 1 대입했을 때 Y좌표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 1 대입했을 때 Y좌표. 그리고 GX 입장에서 B 대입했을 때 Y좌표가 똑같아진다. Y좌표가 얘면 GX 입장, 초록색 입장에서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이쯤에 있죠? 맞죠? 아, 그러면 X좌표가 1일 때, A가 1일 때, 자, X좌표가 1이니까, Y좌표는 뭔지 모르겠어요. 애매하죠? Y좌표 따라가 보면. Y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Y좌표가 서로 똑같을 때, 그때 X좌표가 서로 자연수냐? 오, 자연수네. A가 1일 때, 얘는 B가 5가 되면 되겠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B가 5가 되면 돼요. 5 대입했을 때 Y좌표, 1 대입했을 때 Y좌표가 서로 똑같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순서상 하나 찾았습니다. 자, A가 1일 때 B는 5. 1,5 하나 찾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5개입니다. 정답은 5개인데,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끝까지 설명할게. 자, A가 2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2 대입했을 때 Y좌표. 그러면 뭐 대입했을 때 Y좌표가 될지. 자, 확인해 봅시다. 노란색 입장에서 2 대입했을 때 Y좌표는 1입니다. 얘는 이번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네. 2,1입니다. 그러면 2 대입했을 때 Y좌표와 초록색 입장에서 Y좌표가 똑같은 건 여기네, 여기. 둘 다 1이니까. 맞지? 아, B가 4일 때. 아, 4일 때 Y좌표가 서로 똑같아지는구나. 그리고 이 둘 다 자연수구나. 그래서 또 순서상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틀린 사람 멈추시고 또 나머지 부분 해보세요. 자,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 계속합니다. A가 3이면 어떡해요? A가 3이면, 자, 3 대입해보자. 3 대입했을 때 Y좌표. 3 대입했을 때 Y좌표와 뭐 대입했을 때 Y좌표가 똑같습니까? 3 대입했을 때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Y좌표 3. 초록색 입장에서도 3 대입하면 Y좌표 3. 아, 둘 다 3 대입했을 때 Y좌표가 똑같이 3으로 통일되는구나. 그래서 B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4면 어떻게 해요? A가 4면 하얀색 입장에서 노란색이죠? 자,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역함수예요. 자, 4 대입했을 때 Y좌표가 5네요. 그지? 4 대입했을 때 Y좌표가 5야. 오케이. F 역함수 4 대입했을 때, 자, 이 값은 Y좌표가 똑같을 때. 자, 그럼 Y좌표가 4일 때, 초록색은, X좌표가 2네. 잠깐만. 4 대입했을 때 Y좌표 5네. 자, 5 대입했을 때 X좌표는 2가 되어야 되네. 아, G2가 5, 얘도 5, 얘도 5. 이렇게 되니까 자연수. 또 맞네. 오케이. 그러면 4일 때 B는 2가 돼요. 그 다음 A가 5일 때 한번 볼까? A가 5일 때는 5일 때 역함수의 Y좌표. 역함수 노란색의 Y좌표. 노란색의 Y좌표는 쭉 따라가 보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쭉 전달해 보면 여기서 만나네요. 자, 보면은 쭈루루룩 내려가 보면 자연수 1이네요. 그래서 B일 때 B는 1이다. 즉 Y좌표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변태처럼 선생님 여기가 어떻게 1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 원래 함수가 하얀색 그래프입니다. 하얀색 그래프인데, 자, 잠깐만, 얘가 5,1을 지나죠? 역함수가 5,1을 지나고 있어요. 그럼 원래 함수는 1,5를 지나는지 확인만 하면 되죠. 원래 함수는 하얀색 그래프입니다. 자, 잠깐. 아니지. 잠깐만, 쌤, 착각했다. 자, 여기 5 대입하면 Y좌표 5가 아니네. 자, 뭔지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역함수, 이 GX 입장에서 1, 얼마야? 1,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증명은 생략합시다. 솔직히 변태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쌤이 가까이 오면 쌤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이 실제 x좌표가 1인지 한번 가르쳐 주고 싶은데 잠깐 일단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설명을 들으세요. 저 부분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좀 변태처럼 공부하는 게 원래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자, 어쨌든 지금 5,1도 있어요. b는 1. 자, 주장할 겁니다. a는 6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역함수 6 끝까지 들으세요. 저 중요한 게 저게 아니니까 6 대입했을 때 y좌표, 노란색 입장에서 y좌표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초록색 입장에서 y좌표는 6이 될 때는 이때네. 그때 x좌표는 0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g 0하고 똑같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처음부터 문제에서 설명했어요. a, b가 자연수입니다. 라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 찾아주세요. 자,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만족하는 순서상은 1,5부터 시작해서 5,1까지 총 5개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선생님 여기서 좀 애매꼬름합니다. 솔직히 여기가 y좌표가 x좌표가 1인지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라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와가지고 변태처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변태는 아닌데 자, 믿거나 말거나 변태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와가지고 물어보면 선생님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이쪽에서 판단하기가 조금 그러네.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볼게요. 자, 역함수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고 나서 얘기하자. 자, 역함수 요렇게 어떻게 되지? 5,4를 지나니까 4,5를 지나는 요 점 지나야 되겠다. 좀 다시 그릴게. 자, 요렇게 그린다. 그래서 마지막 5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5 대입했을 때 y좌표, 자, 5 대입했을 때 y좌표 찾아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찾았습니다. 자, 5,1 자, 역함수 입장에서 5,3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를 5,3라고 하면 원래 함수 입장에서 세모 5를 지나게 되죠. 맞지? 원래 함수는 하얀색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자, 몇 5를 지납니까? 하얀색 그래프가 5를 지나는 건 이쯤이네요. 맞죠? 맞지?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냥 때려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함수를 다 구하기 전에는 자, 어쨌든